저희 집안에 망나니 같은 삼촌이 있었어요. 돈 떨어지면 한 번씩 우리 집에 찾아와서 밥 얻어먹고 용돈을 받아갔죠. 한 번은 부모님이 하시는 식당에 찾아와서 너무 지나치게 돈을 요구해서 부모님이 거절했어요. 그러자 삼촌은 쌍욕을 하며 식당에 집기들을 던지고 난동을 부렸어요. 결국 아버지와 몸싸움까지 하고서야 삼촌을 쫓아냈죠. 그 삼촌과의 연은 그렇게 끊어졌어요. 그동안 밥 해주고 용돈 주고 베푼 것에 대한 보답이 이거였죠. 세상을 살다 보면 착하게 사는 게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착한 것이 큰 복이 돼서 돌아오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호구가 돼서 착취만 당하죠. 오늘은 부자가 되기 위한 착하지만 호구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중국 상담심리 전문가 무엔거의 책 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에서는 선량함은 과정부터 결과까지 좋아야 한다고 말해요. 이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선량함을 4가지로 정리했어요. 첫 번째, 질 낮은 선량함. 무조건 베풀기만 하려는 선량함이에요. 보통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이런 성향이 있는데 베풀지 않으면 자신을 떠날 것 같아서 베풀므로써 상대방에게 인정받기 위한 거예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에 휘둘리게 되고 상대의 이익을 위해 조종당할 수도 있죠. 가스라이팅을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당하게 돼요. 반쪽짜리 선량함. 두 번째, 멍청한 선량함. 아픈 사람에게 민간요법을 추천해서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바다거북이를 구조하고 민물에 풀어줘서 죽게 만들거나 하는, 무지로 인해 안 좋은 결과를 만드는 선량함이죠. 처음 말한 삼촌 사례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요구하는 것들을 거절하고 자립심을 키워줬다면 당장은 서운해도 결국 서로에게 도움이 됐을 수도 있었겠죠. 반쪽짜리 선량함. 세 번째, 얕은 선량함. 상황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판단으로 베푸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게에 물건을 빼돌린 직원에게 사장이 혼내는 장면을 보고 사장이 직원에게 갑질한다고 판단해서 사장에게 그만두라고 개입하는 거죠. 이렇게 단편적인 상황만 보고 오지랖을 부리는 거죠. 반쪽짜리 선량함. 네 번째, 강요하는 선량함. 자신만의 기준을 강요하는 선량함이에요. 부자들은 돈을 많이 버니까 기부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과 같은 거죠. 사람마다 상황과 생각이 다른 건데 자신만의 생각을 고집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죠. 이렇게 선량함에도 부작용이 많아요. 그러면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무례하게 사는 것이 답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책 기브 앤 테이크를 보면 세상에는 3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해요. 기버, 테이커, 매처죠. 기버는 타인의 이익을 중시하여 베푸는 사람, 테이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여 빼앗으려는 사람, 매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대방이 하는 만큼 하는 사람이죠. 성공의 사다리 가장 아래에는 역시 기버가 있었고 그 위에는 기버를 착취하는 테이커가 있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최상위층은 다시 기버가 있어요. 이렇게 성공한 기버와 실패한 기버는 다음 표와 같이 나뉘는데요. 자신의 이익은 생각 안 하고 타인의 이익만 생각하면 실패한 기버가 되고, 타인의 이익만큼 자신의 이익도 높게 고려한다면 성공한 기버가 될 수 있어요. 빌 게이츠 또한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에게는 이기심과 타인을 보살피고자 하는 2가지 강한 본능이 있으며 그 2가지 동력이 뒤섞인 사람이 가장 큰 성공을 거둔다. 인터넷 소셜미디어가 발달한 요즘은 기버들이 잘 되는 케이스가 더 많아졌어요. 연예인들 중에 남몰래 착한 일을 한 미담이 퍼지면서 이미지가 좋아지기도 하고, 반대로 미투 사건이 터지면서 몰락한 연예인들도 있죠. 예전에는 남몰래 착취하던 테이커들이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응징받고 있어요. 성공하는 기버는 내가 하는 선행이 장기적으로 나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을 알아요. 남을 위해 베풀지만 장기적으로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렇다면 성공하는 착한 놈이 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명확한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자신과 타인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버가 성공한다고 했어요. 근데 자신의 뚜렷한 목표나 가치관이 없다면 자신에게 궁극적으로 이득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남에게 휘둘리게 되죠. 테이커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게 다 널 위해서 하는 거야 라는 거짓말로 현혹하고 이용해요. 나심 탈레브의 책 스킨 인 더 게임에서는 당신을 위한 거라고 접근하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이득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인생의 뚜렷한 목표와 가치관을 항상 생각하고 남들이 현혹하는 말에 휘둘리지 않아야 돼요. 성공한 착한 놈이 되려면 2번째, 옷차림을 단정하게 한다. 자산 50조 사업가 댐페냐는 첫인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옷차림밖에 없다고 했어요. 자신이 대통령이나 총리인 것처럼 입으라고 했어요. 이것은 명품을 입거나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구겨지거나 지저분한 옷을 입지 말고
말고 잘 세탁된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으면 돼요. 항상 옷 매무새를 정갈하게 하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보인다면 결코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예요. 성공한 착한 놈이 되려면 세 번째, 착함만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착한 남자 혹은 착한 여자는 매력 없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을 듣고 착하면 안 되는 건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착한 거 말고 다른 매력이 없어서 착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매력이 없는 거예요. 착해도 다른 매력이 많다면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남녀관계뿐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착하기만 한 사람이 되어선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착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들어줘야 돼요. 항상 자기 개발하고 능력을 키워서 어딜 가든 당당한 사람이 되세요. 요즘은 착하면 손해본다고 말들을 하지만 또 요즘처럼 착한 사람이 성공하기 좋은 세상도 없는 것 같아요. 다 같이 성공한 착한 놈이 돼서 100억 벌어봐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모두 100억 법시다.